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머지않아 서울 아파트 값이 80% 폭락 우려가 있으며 그 출발점은 빠르면 올해 10월부터라고 합니다. 보통 한 2년 후에나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이제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살벌한 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대출 중단, 금리 인상, 강력한 정책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거품이 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원인은요, 경제위기, 사이클상 하락 등이 있는데 공통점은 거품이 많이 낄수록 하락폭도 크다는 점입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서울 아파트 80% 폭락, 10월 집값 난리 난다. 이미 거래 급감하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퍼펙트 스톰, 이 도시가 초토화되겠네요. 자, 부동산 대폭락 4가지 유형 임박을 했습니다. 4가지 유형, 집값이 하락한다고 해서 약정 하락하는 게 아니라 먼저 10년 정도 장기 하락, 이 가능성도 열어둬야 돼요. 이 경우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10에서 30년, 일본은 지금 30년째 집값 폭락에서 못 벗어나고 있죠. 약 80% 추락. 한마디로 대폭락이죠. 일본식 장기 폭락으로 예를 들면 1991년에서 2015년. 우리나라도 약 10년간 장기 하락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일본처럼 91년부터 IMF까지 포함해서 99년까지 이해가셨죠? 자, 두 번째는 경제위기. 자, 어느 날 갑자기 경제위기가 터져가지고 폭락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자, 경제위기 보통 이때는 4에서 5년 약 60% 정도의 폭락을 가져옵니다. 한국, 미국, 우리나라 IMF,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죠. 1997년, 2008년이 예입니다. 자, 세 번째, 사이클상 하락입니다. 단순하게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집값이 너무 뛰었기 때문에 그 오르고 떨어지는 사이클 때문에 떨어진다. 거품분기 약 한 2년에서 5년간 갈 수 있고요. 사이클 하락도 50% 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건 평균치인데 많이 떨어지는 것, 비싼 것들은 많이 떨어지고요. 싼 것들은 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한국의 기간 하락, 우리나라의 기간 하락을 봤더니 91년 이때 기간 하락 잠깐 했고 2003년에서 5년까지 기간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도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자, 1년 단기 하락. 이거는 이제 주로 상승장의 중간에 어떤 강력한 정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집값이 한 1년 내외로 추락하는 건데 상승 중 1년 이내 약 20에서 30% 정도 하락하는 걸 말합니다. 자, 정책 등 다양한 어떤 이유로 단기 하락하는데 예를 들면 2008년에 잠깐 빠졌고요. 그리고 2018년 하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8년은 9.13 대책이었죠. 그리고 2018년뿐만 아니라 작년 2020년에도 강남 아파트는요. 거의 24억짜리가 17억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예요. 20, 30%. 이건 1년도 아니고 단 4, 5개월 만에. 이제 2021년, 26년 집값 이 순서대로 폭락한다. 자, 여러분들 2021년 이제 대출 중단 이미 확대되고 있고요. 2021년에서 2022년 내년까지는 금리 인상, 그리고 2022년 대선 공약, 이제 공약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이 공약을 선반영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건 대통령 후보군이 누가 지지율이 높냐에 따라서 강력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2년 이미 이제 대통령이 확정되고 지자체도 끝나고 자, 강력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당장 폭락을 시킨다는 건 아니고요. 서서 연착륙, 즉 22년, 제 생각은 대통령이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죠. 약 한 1년 남았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집값 하락으로 유도할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2026년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한 4, 5년 떨어지잖아요. 이때가 집값 폭락의 바닥장이 될 겁니다. 이때는 안 좋은 것들이 다 넘쳐나요. 이제 분양했던 것들이 입주를 하고 또 분양도 계속하고 공급 폭탄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집값이 내려가다 보면 다주택자 매물, 그 다음에 임대주택 사업자 매물, 법인 매물이 막 쏟아집니다. 거기에 플러스 외지인들 매물, 갭투자 매물도 함께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빠져요. 더군다나 지금 계속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요, 여러분들 집이 모자란 거 아니에요. 특히 왜 최근에 자꾸 분양하는데도 왜 갈증을 느끼냐. 지금 정부가 공공임대를 함으로써
거의 상당수 약 30%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보다. 이 공공임대는요, 개인들이 분양받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집이 부족한 상황에서 왜 공공임대 해가지고 썩혀놓습니까? 빨리빨리 줘야지. 자, 그 다음에 2026년 완화정책. 결국은 이제 집값이 너무 떨어지면 완화정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책은 다 없어집니다. 정책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부양책도 써요. 자, 그러면 아마 완화정책, 부양책을 기점으로 해서 대략 한 27년부터는 뛰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됩니다. 근데 상당히 유력한 전망이니까 이걸 참조하십시오. 이제 집값이 올라간다면 길면 2년, 짧으면 올해도 빠질 수 있어요. 자, 이제 부동산 폭락장 선택 방법 반드시 진행해라. 이제 이거 별표 쳐놓을게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아무리 초짜도 부동산 책 100권 읽으면 뭐예요? 돈 못 벌어요.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지식 없어도요. 지식 없어도 눈만 트이면 돼요. 자, 눈 트이게 해드릴게요. 강남, 서울, 신도시, 경기도 중심지 이 순으로 집값이 비싸잖아요. 자, 비싼 곳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이렇게 강남, 서울, 신도시 중심지 고가 아파트를 금매를 잡으세요. 나는 돈도 없는데 강남을 잡는다. 여러분들 25억짜리도 10억으로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15억짜리는 7, 8억으로 떨어지고 또 내 돈 3, 4억만 있어도 잡을 수 있어요. 그걸 15억짜리를 3, 4억만 갖고도 2, 3억만 갖고도. 왜? 하락장에는 거의 80% 이상 대출을 해주거든요. 자, 이거 꼭 잊지 마세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여기는 절대 못 갈 거야. 이 생각을 갖는 순간 영원히 못 가요. 두 번째, 대출과 전세를 활용하세요. 지금은 하면 안 돼. 폭락장에 이거 안 하면 언제예요? 이때는 실거주도 폐지도 있는데 서울도 폐지돼요. 대출, 전세를 활용해서 상급지를 매입하세요. 세 번째, 자, 서울이나 3기 신도시 분양. 지금은 분양도 경쟁률 세. 근데 1, 2년만 빠지면요, 센 게 어디 있어요? 분양권, 미분양 널려 있습니다. 이 말을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들 검단 봐봐요. 불과 1년 전에 아예 그냥 분양가 밑으로 미분양 됐던 것들이 그 짧은 시간에 단 몇 개월 만에 피가 3억이 붙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몇 년 빠지는 거다. 집이 대세 하락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결과가 탁 올라오면 현실을 보고 미래에서 어떤 이게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믿지를 않아요. 본인이 직접 불과 몇 달 전에 체험한 것을 갖다가 까먹어요. 자, 아무튼 이때는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매입해라.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가세요. 좀 싼 거에서 중고가 갈아타게 하세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내 것이 2억 떨어졌다고 그냥 나 죽었네 하고 가만히 7억 떨어진 걸로 갈아타세요. 할 수 있으면. 제 말 맞아요. 자, 내 거 하나가 좋습니까? 수도권에 수백만 채 중에 하나가 좋습니까? 답 나왔잖아요. 자, 이제 분양권 추가 매입해도 됩니다. 여기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해가지고 하나 더 매입해도 돼요. 지금은 뭐 1년이지만 그때는 2년이 되겠죠. 얼마든지 생각을 바꾸세요. 자, 이게 6번이 제일 중요한데, 폭락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 집 마련에 소극적이고 다 놓쳐요. 이제 그 시기를. 근데 돈 많은 사람들, 꼭 불쌍한 서민들은 그냥 딴짓 하느라고 바쁘고 먹고 사느라고 바쁘는데, 돈 많은 분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이걸.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최고 수익을 거둬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도 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자, 학습효과 이런 거 의미 없어요. 또 떨어지면요, 똑같아요. 2013년 하락장 갭투자,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니까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이거는 막 이렇게 투기해가지고 돈 벌라 이런 뜻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못 갖고 있으면 계속 가난해지는 거야. 여러분들도 한번 뭐 부자를 떠나서 다른 사람보다 밀리는 삶은, 다른 사람보다 모자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 아파트 단지 강수구 가양동 5천만 원 그때 갭 투자를 했어요. 가양 6단지 22평 아예 찍었습니다. 자, 저가 갭 투자 이때 2013년 6월 달에 매매가가 2.3억이었어. 전세가가 1.8억. 그러니까 5천만 원이만 있으면 투자를 했단 말이야. 이때는 실거주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얼마나 뛰었는지 가르쳐 줄게요. 놀라지 마세요. 얘가 유독 많이 뛰어서 알려드리는 거 아니야. 서울 거의 다 이렇게 뛰었어요. 서울이. 자, 2021년 9월 현재, 자, 투자금 5천만 원으로 했던 게 2.3억 원짜리를 잡았던 게 지금 10억이에요. 10억. 자, 투자금 5천만 원 갖고 지금 7.7억을 벌었어요. 지금까지 안 팔았다면. 세금도 없어요. 실거주 안 했어도.
자, 그 다음에 분당도 가르쳐 줄게요. 구미동 이때는 3천만 원 갖고 갭투자. 까치마을 대우 21평. 자, 2013년 9월 달에 자, 매매가가 2.4억이었는데 전세가가 2.1억이는 바람에 3천만 원 갖고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9월 달 현재 보세요. 자, 8년이 지난 지금 투자금은 3천만 원인데 매매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9.4억으로 올랐어요. 2.4억이 9.4억. 그럼 차익이 얼마인 줄 아세요? 3천만 원 투자해서 7억 벌었어요. 7억. 이거는 얘만 유독 많이 뛴 게 아니에요. 분당 대부분이 그래요. 분당만 그렇습니까? 웬만한 거 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나마 내가 어떻게 잘 잡아가지고 벌었다는데 여기 임대주택 사업 이게 지금 망조야, 망조. 임대주택 사업 10억을 투자했다. 지금 누가 강남에 10억 투자하면 지금 뭐 압구정 10억 투자해갖고 지금 35억 이 정도 하잖아요. 자, 25억 벌었다고 좋아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같은 10억으로 얼마나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벌었는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걸 똑같이 잡았다고 봐. 자, 5천만 원짜리를 10억이면 몇 개 잡아요? 20개 잡아요. 이거 임대주택 사업 내면 세금 1원도 없어요. 1원도. 자, 보세요. 수익금이 90억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7.7억, 하나당 7.7억 올랐죠. 지금 20개 잡았잖아요. 10억이니까. 그러면 하나당 7.7억 곱하기 20개 하니까 154억 벌었어요. 강남 잡은 사람은 겨우 25억 벌었는데 임대주택 사업자 낸 사람은 154억 벌었다고요. 세금도 1원도 안 내요. 자, 그 다음에 2021년 9월달 이제 똑같이 분당 까치마을 이때는 3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잡았는데 자, 10억이면 33개 잡았죠. 왜? 하나당 3천만 원 전세 끼고 투자하니까 3천만 원을 10억 해보세요. 33개 잡잖아요. 자, 하나당 7억 올렸다고 했어. 33개. 총 수입이 231억이에요. 이런 사람 없다고요? 많아요. 미치겠죠? 누가 강남이 제일 많이 간대요.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을 정부가 장려한 거, 아파트 지금이라도 폐지한 것은 잘한 거예요. 근데 모 후보가 또 임대주택 사업을 갖다가 아파트 부활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보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생각하세요. 자, 이제 이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특히 27년이건 6년이건 이때가 바닥일 텐데 분양 공급하고 다주택 매물이 한꺼번에 그때 쏟아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전청약 지금부터 하고 있잖아요. 21년. 그럼 2, 3, 4, 5 추가 신도시까지 아마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입주도 그때 많아요. 분양도 하면서 입주. 지금 21년, 지금 22년 분양했던 것들이 25, 6, 7 이렇게 입주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3기 신도시 127만, 추가 신도시 73만. 다주택 매물 800만이라고 있어요. 무려 2년 매물입니다. 2년 매물. 다주택도 임대주택 사업자하고 다주택자 합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640만, 160만. 그래서 800만인 거야. 자, 그럼 이걸 800만 플러스 200만 원 했더니 1천만이야. 이게 1천만. 뭐 1천만까지 아니래도 뭐 아파트만 따져도 몇백만이래도 이거 엄청난 거 아니나요? 여기 보세요. 시커멓잖아요. 2기 신도시. 이게 3기 신도시 및 추가 신도시. 이게 위성도시에다가 이거 플러스야. 그래서 제가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웬만하면 입지 나쁜 거 잡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실제로 어땠는지 2010년부터 13년까지 서울 집값 보세요. 이게 지금 0인데 급추락해가지고 지금 여기 마이너스 빨간 거 보세요. 마이너스 돌고 있죠. 그리고 미분양 추입니다. 2010년부터 미분양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서울이에요.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그러다가 이제 집값이 뛰니까 이때는 미분양이 줄어들죠. 이게 최근이에요. 여기가. 자, 또 넘어가면 자, 그러면 집값 하락 적이 없다? 누가 하락한 적이 없대요. 엄청나게 폭락했지. 91년에서 4년 빠졌고 97년에서 3년 빠졌고 2003년에서 3년 빠졌고 자, 2010년부터 2014까지 5년 빠졌어. 이게 파란색 다 써 있잖아요. 이게 파란색은 떨어졌다는 뜻이야. 그럼 이제 빠질 때 됐어. 이만큼 올랐으니까 빠질 때 됐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정권 바뀔 때쯤 하필이면 몰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얼마나 빠지느냐. 여러분들 그 데이터상으로 2% 빠졌네, 3% 빠졌네. 이것은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 돼요. 알았어요? 실질 폭락률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자, 서울이 31.1, 강남 30, 강남구 35, 그 다음에 수도권 33, 이런 식으로 30에서 40%까지 빠졌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기도 잘못 잡았다가는요 이렇게 추락합니다. 자, 광역시 비싼 아파트 잡았다가는 반토막 나는 것은 아주 식은 죽 먹기예요. 여러분들 부울경 사시는 분들 알잖아요. 2016, 17, 18, 19년까지 반토막 가까이 난 거 알잖아요. 4억짜리도 2억으로 빠지는데 지금 20억짜리 10억으로 안 빠질 것 같아요. 더 빠집니다. 그건.
제가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넘어가 볼까요? 자, 2010년 이후 서울과 지방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지금 서울 지금 9년부터 13년까지 계속 마이너스 한 번도 회복을 못했어요. 한 번도. 이게 지금 1%, 2%가 그냥 2%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동그라미 하나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난 부울경 이게 0이야 0. 다 지금 여기 보세요. 2017년부터 19년까지 계속 마이너스 한 번도 지금. 오죽하면 부산은 100 몇 주 동안 하락만 했어요. 100 몇 주 동안. 제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거래량 보세요. 원래 10,000건에서 거래됐다가 쭉 떨어져 갖고 최근 4,000건, 5,000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8월달 1,600건. 많이 이제 돼봤자 2,000건 될 것 같아요. 자, 164 노무현 정부 때도 미쳤다고 했는데 지금 168 넘어가지고 170을 넘어갔어요. 이거 지금 2020년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21년에는 더 많이 뛰었잖아요. 누가 거품 아니랍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결혼 딱 공교롭게 결혼 10년차 부부 노란색하고 서울 집값이 비례해요. 10년차가 집을 매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집값이 많이 뛴 것은 10년차 부부가 늘어나서, 집값이 떨어진 것은 10년차 부부가 떨어져서. 여기 보세요.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10년차 부부가 내려오니까 내려가고, 정말 또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 자, 그러다가 떨어지니까 또 이것도 떨어지고,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현재가 이 근처예요. 좀 더 뜬다고 보고, 자, 이렇게 추락하게 되면 이거 볼 것 없이 떨어져요. 다양하게 이걸 검토해야 돼. 집값 하락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집값 여기 소득 대비 비율 PIR 규모 보니까 여기야. 여기 거의 뭐 115인데 다른 나라는 100도 안 돼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비싼지 알겠죠? 지금 홍콩하고 싱가포르 제가 어제도 해드렸는데 얘들하고 맞먹는다는 것은 거긴 도시예요. 도시국가 도시라고요. 어떻게 도시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격이 비싸? 그럼 서울은 이미 이 정도 되겠죠. 서울이면. 자, 이제 일본 91년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어요. 미국 2008년에 쭉 내려갔다가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중이고, 얘들은 별로 올라가지도 않았고, 우리나라 폭락하면 2021년이나 2년이 될 텐데 지금 별로, 옛날에는 좀 빠졌지만 별로 떨어지지도 않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땅값 보세요. 우리나라 어휴 뭐 40년 동안 52배 떨어진 적이 없어. 도중에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끝없이 올라갔어. 근데 일본 보세요. 자, 이게 일본 겁니다. 자, 이렇게 올라갔는데 쭉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보세요. 쭉 올라가기만 했어요. 계속 오르기만 했다고 했잖아요.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일본은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지면 땅값 안 떨어진다고요? 땅값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우리나라는 83배 뛰었고 여기는 52배 뛰었고. 자, 이제 서울, 도쿄 보세요. 91년에 거의 190까지 갔다가 거의 완전 2009년에 바닥치고 이제 2020년이야. 서 있죠. 이렇게밖에 안 뛰었어요. 집값 정말 싸죠. 이렇게 추락한 게. 자, 이거 비교해보면 되네요. 이거 일본, 도쿄, 서울 집값 비교를 했어요. 일본 집값 비교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겠죠. 이렇게 떨어졌다가 112.2 21년에 지금까지도 지금 빌빌거리고 있죠. 물론 국민소득도 올라가지도 않았지만 우리나라 보세요. 여기 100에서 출발한 게 302.2 위험하죠. 얘가 일본만큼 3배로 떨어진다고 해서 할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잘 삽니까? 아직은 잘 산다고 할 수 없죠. 자, 이제 일본과 한국의 빈집 추이. 일본도 지금 21점, 빈집이 10개에서 2개. 20%가 넘어갔어요, 일본. 10년 지나면 30% 넘어갑니다. 이건 빈집이 시골집만 빈집이 아니야. 아파트도,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집도 빈집이야. 우리나라 보세요. 2019년 151만 채, 엄청 많죠. 151만 채. 자, 분당이 9만 채니까 90만 채. 분당에 거의 1.7배.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끝납니까? 이제부터는 본격화될 거예요. 인구가 감소돼서. 앞으로 10년이면 이제 약 20% 이상이 빈집일 거예요. 시골에 있는 기와집 이런 게 빈집이 아니야. 이제는 아파트가 빈집 생긴다고요. 특히 수도권 외곽. 지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방 중소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 왜 2017년부터 19년까지 폭락했냐면 인구가 줄면서 그래서 폭락한 거예요. 부울경이라든가 이런 데가. 경상, 특히 북도 남도가 많이 추락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인구 늘어나고 있어요? 수도권이 뛰니까 걔들도 막 이게 웬 떡이냐고 뛰고 있죠.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거 자본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자, 1138 코스피가 280까지 떨었어요. IMF 때. 뭐 IT 버블 때 1059에서 500대로.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 때 2,000 넘었던 게 900대까지 떨어지 반토막 났네요. 자, 최근에 2,200이 1,400까지 떨어진 건 안 나왔는데 아무튼 이러다가 지금 3,000으로 갔어요. 원달러 환율도 얼마나 위험한지 가르쳐 줄게요. 자, 8,900에서 놀던 게 2,000원이 넘어갔어요. 언제? IMF 때. 그러다가 쭉 내려왔죠. 그러더니 미국발 금융위기 때 1,600까지 가요. 1,280. 그러다가 쭉 떨어졌다가 얼마 전에 1,290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1,160, 70에서 놀고 있죠. 금융위기 터지면 환율도 1,500에서 2,000 사이로 갑니다. 주가는 반토막이고 부동산도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예예요. 자, 한국의 아파트, 일본의 상업지역이 많이 빠졌는데 이제 이런 일이 나는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금리 인상 이후에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매도가 되지 않는다는 글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이 수치상으로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며 2021년, 2022년 중으로 부동산 잔치를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